자, 오늘은요, 아주 흥미로운 몇몇 학술 연구 속에 숨겨진 세상을 보는 강력한 사고방식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을 강요받죠? 과학 아니면 예술, 이성 아니면 감성.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 모든 걸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상자 안에 딱딱 집어넣으려는 것처럼요. 근데 정말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단순한 이분법을 거부하고 경계를 허물 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통찰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상자부터 한번 같이 부숴볼까요?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보면 과연 어떤 놀라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을 좀 보세요. 19세기 조선의 학자 서유구인데요. 임원경제지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 원예, 건강, 의학, 심지어 음식과 예술까지. 와, 이게 다 한 권의 책에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겉보기엔 그냥 서로 다른 분야를 모아놓은 것 같지만 절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백과사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삶을 위한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기술과 인간의 건강이 또 음식과 예술적 즐거움이 전부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이 모든 게 자연이라는 큰 원리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되고 인간이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을 제시한 거죠. 이런 생각의 틀,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상자는 미술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동물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동물을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했죠. 대표적인 게 바로 기러기 그림입니다. 여기서 관점을 살짝 비트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자, 왼쪽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기러기는 그냥 은퇴나 절개 같은 어떤 고상한 가치를 담는 상징, 즉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생태예술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말하자면 기러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이들은 그냥 상징이 아니라 매년 위험천만한 이동 경로를 헤쳐나가고 포식자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살아있는 주체입니다. 어때요? 상징이라는 좁은 상자를 부수고 나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풍부한 이야기가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상자 부수기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법과 과학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법의 세계에서는요, 정의는 무조건 차가운 이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은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위험한 거니까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마사 누스바움 같은 학자들이 여기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감정이 없는 정의가 진짜 정의일까? 오히려 불의를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같은 감정이야말로 정의를 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아니냐는 거죠. 바로 이 인용문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을 딱 잘라 분리하는 이 상자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나 불의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과연 정의를 실현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정의가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듯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딱 나뉜 학문 분야들을 합쳐놓은 게 과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과학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상자를 부수려는 놀라운 시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을 한번 보죠. 당시에 두 가지 아주 혁신적인 과학 모델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인무대 과학은 뭐냐면 물리학, 화학 같은 분과 학문의 벽을 아예 허물어버리고 국가적 임무 완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든 연구를 통합시킨 거예요. 두 번째, 군중과학은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벽을 허물어서 과학을 실험실에 갇힌 소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실천으로 만들려고 했죠. 둘 다 기존의 상자를 깨부수는 시도였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에서 어떤 공통된 패턴,
즉,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례들 속에는요, 공통된 패턴이 숨어 있어요. 바로 통합적 사고의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성 대 감정처럼 세상을 억지로 가두는 잘못된 선택지를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둘이 어떻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서유구가 농업과 철학을 하나로 엮었듯이 이 둘을 잇는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 결과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죠. 세상을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어느 한쪽 상자를 잘 고르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상자와 상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 능력입니다. 분리된 것들을 연결하고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내는 힘, 바로 그 힘이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강력한 사고방식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분법적인 상자들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 상자들을 부수고 새로운 다리를 놓는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가능성들이 펼쳐질까요?